네, 생명 존중 1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는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를 우리가 어떠한 취지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수강을 하고 또 이 개설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는 일로서 제일 먼저 꿀벌들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 특히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갖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꿀벌들의 멸종이 우리 사회 또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야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살펴봤고요. 또 꿀벌들이 사라지는 그런 원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다고 하죠.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멸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전에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또는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죠. 최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러한 문제들도 있어요. 특히 GMO, 유전자 변형 생물체. 그런데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대부분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 많이 이러한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렇죠? 생명공학 기술을 갖다가 활용한 그런 결과로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슈퍼라든가 어떤 마트를 통해서 구입하는 그런 식품 중에 대략 한 80%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보이고 있어요. 특히 80%가 넘는 그러한 이제 식품들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완두콩 같은 경우, 콩 같은 경우, 완두콩을 포함한 콩 같은 경우는 93%가 유전자 변형 식물이에요. 네.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뭐 저도 먹고 있지만, 네. 옥수수 86%. 여러분들도 콘 좋아하시죠, 그렇죠? 달달한 콘치즈라든가 치즈콘이라든가 또 뭐 콘칩이 되든 뭐 여러 가지, 예. 옥수수 86%. 또 카놀라가 뭔지 아시죠? 카놀라, 우리말로는 채종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식용유로 많이 쓰이는 것이죠. 예. 채종유라고 하는 것은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피는 유채꽃. 예. 유채꽃의 유채꽃 씨를 갖다가 우리가 채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채꽃의 씨앗이다 이거죠. 거기에서 짠 기름이 채종유예요. 바로 이 채종유가 원어로, 예. 특히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카놀라, 예. 카놀라유가 됩니다. 이것도 90% 이상이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부터 얻어집니다. 우리가 의류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목화 또는 면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면 섬유를 만들어서 우리가 속옷이라든가, 그쵸? 예, 바지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입고 있는데, 이러한 목화 같은 경우도 93%가 이미 유전자 변형 식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거비트라고 하는, 예, 뭐 사탕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95% 이상이 유전자 변형 식물이다.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생산이 되는 파파야 같은 경우 80% 이상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다. 또 주키니 호박, 건강식품으로 한참 이름 날리던 주키니 호박입니다. 이게 생기기는 캐슈넛처럼 생겼는데 호박이에요, 호박. 주키니 호박 같은 경우에는, 예, 25,000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서 재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충격적인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자, 유전자 변형 식품이 그러면 과연 이게 식량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진짜 먹어도 괜찮은 거냐? 또는 사용해도 괜찮은 거냐? 아직은 구체적인 폐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거는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폐해를 갖다 가져올지는 아무도 아직은 결과로서 당장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한 실험에 의하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만든 유전자 변형 식품이죠. 유전자 변형 작물이죠. 옥수수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제 재배 방법으로 기른 옥수수하고를 갖다가 야생에다가 야생 동물의 먹이로 이렇게 놨대요. 한쪽은 유전자 변형 작물, 한쪽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제 육종 과정을 갖다 거쳐서 재배한 작물. 옥수수를 갖다가 양쪽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놨는데 처음에 유전자 변형 작물인 옥수수도 조금 먹는가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는요. 유전자 변형 작물은 위에 한 10% 정도만 먹었고 전통적인 그런 이제 교배를 통해 가지고 만든 작물의 경우는 다 먹어치웠는데 유전자 변형 작물의 경우에는 10%밖에 안 먹었대. 얘네들이 어떻게 알지? 이게 유전자 변형 작물인지 아닌지. 그쵸?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뭔가 또 그런 인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뭔가 유전자 변형 작물들, 유전자 변형 식품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큰 것이죠. 자,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유전자 변형 작물이 이러한 이제 현황이고요. 또 뭐 여러분들 여름에는 이제 강이나 산으로 그렇죠? 피서로 가기도 하고 또는 바다로 가기도 하죠. 특히 강이나 계곡 이런 데로 가고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은 힘드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물을 갖다가 요즘은 다 생수 들고 다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들면 그냥 계곡에 들어가서 그 계곡물을 그냥 떠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어디서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물 다 사서 이렇게 들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 시골길 걷다 보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우물에서 그냥 물을 떠가지고 자유롭게 마실 수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우물물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걱정이 먼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물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없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이러한 물들은 깨끗한 계곡, 설악산과 같이 깨끗한 청정한 그런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상수를 치수를 해서 원수를 치수를 해서 그래서 이제는 정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곡의 물들도 이제는 많이 오염되고 있다. 이게 다 누가? 우리 인류가 버리고 있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인 것이죠. 자, 이러한 계곡의 물만 문제인가? 이 물들이 결국은 이제는 오염이 돼서 이렇게, 그쵸? 녹조라떼라고 이야기하는 저수지 또는 댐 이런데 녹조가 여름이면 이렇게 발생하고 또 저쪽에 보시면은 거품이 둥둥둥둥 떠다니기도 하고요. 하천에. 심지어는 물고기들이 폐사하기도 하고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강가라든가 또는 바닷가 이렇게 모래사장 변해 보면 전부 이렇게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둥둥둥둥 떠와서 이렇게 우리 주변을 갖다가
오염시키기도 하는 이러한 현실들에 처해 있습니다. 물만 그러냐? 이제는 어디 가서 편안하게 숨을 쉬기도 버거울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요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갖다가 계속 쓰고 다녔었죠. 그렇죠? 바이러스를 갖다가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이런 바이러스 차단 목적뿐만이 아니라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한 대기질도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또 마스크 쓰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대기 오염은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느냐? 공장 굴뚝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매연들이라든가 또 스모그,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 또는 중국의 우리나라에서 치면 이제 서해안이죠. 해안가에 질비해 있는 그런 공장으로부터 뿜어내려오는 그런 이제 배출가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뿌옇게 또 자동차로부터 내뿜는 그러한 이제 매연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기가 오염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대기오염. 대기오염이 우리 인류의 사망 원인의 4번째 해당이 된답니다. 이러한 진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또 수질, 대기오염 뿐만이 아니라 폐기물들은 아무데나 아까도 잠깐 본 것처럼 수질을 오염시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바다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죠. 지금 저 그림이 뭔지 보이시나요? 잘? 아마 잘 안 보일 텐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뭐 쓰레기 매립지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은 저 중간 위쪽에 보면은 어부가 노를 젓고 있어요. 바다에 저렇게 쓰레기 섬이 형성이 된 거예요. 배를 타고 있다니까요. 이 쓰레기 섬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여기에 커다란 형태로요. 쓰레기 섬이 우리나라 크기 정도 되는 쓰레기 섬들이 커다란 규모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또 이렇게 바닷속으로 버려지지 않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래가 헤어나지 못하고 저기에 얽혀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이라든가 또 북극곰이 이제 먹을 먹이가 없어가지고 저거 뜯어먹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저게 검은 봉지에 검은색 비닐봉지. 저게 먹이인 줄 알고 뜯어먹고 있다고요. 이렇게 심각한 우리 주변에 사회 문제, 환경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사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그렇죠? 인간성 상실에 의해서 생명 경시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고유정의 전 남편 이렇게 토막을 내서 그래서 이제 살해한 그런 뉴스라든가 또 몸통 시신 한강변에서 몸통만 발견이 된 목이 없는 그런 이제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대호 사건이라든가 그래도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하죠. 이러한 인간성 상실에 의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생명존중 교육을 하는 왜 생명존중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꽃피는 계절이면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꿀벌 만나는 일도 쉽지 않고 아까 보신 것처럼 벌컥벌컥 아무 데서나 마실 수 있는 물, 깨끗한 물 마시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갖다가 마음껏 들이키기도 어렵고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먹거리 찾는 일도 이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20세기 문명 발전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모든 생명의 중심을 두고 본다면은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태계 파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그러한 이제 결과를 낳게 될지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 생각하지 않아도 뻔히 결과가 보이는 그런 상태이죠.
거기에 이런 이제 생명의 위기, 생태계 위기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기는 이제 생태적인 차원을 갖다 넘어서서 인간성 상실, 생명 경시 이런 것들이 폭력적인 차원으로 우리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조금 더 반성적인 시각을 가지고 냉철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배경에서 우리 생명 존중 교육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강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 특히 우리 또 삶의 동반자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한 그런 인간 상호 간의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갖다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 생명 존중 강의를 통해서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환경 오염,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 파괴, 이러한 생명 위기 의식을 갖다 이제 초래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무한 경쟁이라는 사회 현실 속에서 인간성 상실로 인한 반인륜적인 행동들, 생명의 존엄성을 갖다가 해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강의를 통해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갖다 더욱 깊이 인식을 하고 또 생명 경시 현상에 대한 반성 또 그것을 통한 생명 관련의 다양한 주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봄으로써 생명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예.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은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갖다 이제 하고 또 생명 존중 교육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이렇게 주차별로 대략 15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강의 계획,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교과를 어떠한 배경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는지 또 그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경시 현상을 또는 생태계 파괴되어가는 생태계에 있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어떠한 자세를 갖다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차에는 자 생명 존중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구의 탄생과 더불어서 언제부터 출현하게 됐는지 지구의 생명체가 언제 출현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자료를 갖다가 통해서 원격 수업을 갖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테고요. 3주차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다양한 생명체 중에서 우리 지구의 뭐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갖다 지탱하는 그런 생명 현상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같이 하게 될 테고요. 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교시는 수업 같이 듣고 2교시는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3주차에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마찬가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4주차에는 임신을 하고 싶어도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제 의료적인 그런 이제 기술로서 보조 생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임신을 즉 임신하기 어려운 경우를 옛날에는 불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난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 생식술 다양한 그런 이제 보조 생식술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격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LMS에서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주차에는 낙태와 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다루고요. 6주차는 피임과 성윤리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다루게 됩니다. 7주차는 우리
인류가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인류의 반은 남성, 반은 여성. 물론 딱 부러지게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남성, 여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인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배려, 이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여성의 생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때는 영화를 직접 이제 시청을 하게 될 거예요. 런타임이 대략 한 80분이 넘으니까요. 거의 1시간 40분에 걸쳐가지고 1시간 20분에 걸쳐서 이제 영화를 시청하게 될 텐데요. 요거는 불가피하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원격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파일을 거기다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주차 실시간으로 수업하게 되고요. 8주차 중간고시 당연하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 앞에 잠깐 언급을 했고요. 9주차는 성 관련 사회 문제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투의 문제, 미투와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요. 10주차는 대학 내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 선후배 간의 폭력의 문제, 또 데이트 폭력의 문제, 또 어떤 이제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어떤 불편한 그런 이제 문제들, 뭐 성폭력과 관련된, 즉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11주차에는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문제를 갖다 이제 다룹니다. 12주차에는 연명의료와 존엄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나라는 존엄사가 특히 뭐라 그럴까 안락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법적으로 요 이제 존엄사라고 하는 건 안락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연명의료, 즉 인공호흡기라든가 또는 뭐 심폐소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받지 않고 존엄하게 자연스럽게 죽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존엄사 이런 부분을 같이 다룰 거고요. 13주차에는 성소수자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반이 여성, 남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를 포함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14주차에는 자살 예방과 생명윤리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해서 강의는 끝나고 15주차에 기말고사 실시간 온라인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각 주차별로는 강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요대로 거의 진행은 되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차별 강의 개요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에 참고되는 그런 자료는 아까도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봤었던 것처럼 여러 자료를 참고를 해서 교과서는 따로 없습니다. 교과서는 따로 없지만 참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갖다가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영상을 갖다가 이제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존중 교육 길라잡이라고 하는 과거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만든 자료라든가 또 생명존중과 관련된 영화, 유튜브 영상 자료 이런 것도 이제 참고가 됐고요. 또 생명존중과 관련된 신문기사, 방송, 각종 보도자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생명존중 관련의 도서들, 생명공학, 의학 관련의 이제 자료들도 참고를 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논문이라든가 세미나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래서 강의 자료 구축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살펴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공지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수업 자료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수업관리 시스템인 LMS에 탑재를 늘 하고요. 예, 늘 올려놓고 그리고 보완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에도 마찬가지 PDF 파일로 업로드 한다는 점. 예,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하기 전에는 이미 업로드가 다 돼 있어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수업 계획에도 주차별로 표현한 중에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과제는 LMS에다가만 제출을 하지 마시고 구글 클래스룸에도 동시에, 즉 구글 클래스룸과 LMS에 파일로 동시에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드 카피라고 얘기하는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거는 받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뭐 보통 이제 보고서 요즘은 이제 쓸 때 다 파일로 한글 문서로 작성하거나 또는 뭐 한글 문서가 아니라 또 뭐야 이제 워드라든가 이런 걸로 작성하지요, 그렇죠? MS 워드라든가. 그래서 전부 파일로 구글 클래스룸과 LMS에 동시에 제출해달라는 점. 교수님 뭐 두 군데씩이나 해요. 한 군데만 하면 되지. 제가 이게 파일로 받고 메일로 받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없어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오류가 있어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는 두 군데 다 제출을 해 놓으시면 제가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둘 다 살펴보고 한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은 또 다른 쪽에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두 군데 받는 거지 제가 두 군데 다 받아야 저는 두 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는 시험 중간기말 시험 성적과 출석 그리고 과제 반영을 합니다. 또 기타 사항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출석이 중간기말은 대략 30%, 출석이 20%, 과제 및 기타가 20%인데요. 예, 출석에 있어서 20%씩이나 되는데 혹시라도 사정상 결석을 불가피하게 하게 될 경우는 저한테 모바일 폰, 휴대폰이죠. 핸드폰으로 사전에 문자가 되든 카톡이 되든 연락을 주시거나 연락을 하시면 제가 상황에 따라서 참고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MSLEE 학교 이메일이고요. 포털은 아직 한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도 쓰긴 하지만 한메일 주로 쓰고요. SLML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연구실은 여러분 학교에 올 일이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우리 영동 본교가 아니라 이제 아산에서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영동 본교의 정문에 들어오시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뷰티관이라고 있어요. 약간 연주황색 벽돌 건물인데요. 요 뷰티관 310호가 3층에 310호 제 연구실이니까 직접 와서 뭐 상의할 일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내가 마땅하게 볼 장소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 건물로 오는 학생들이 해마다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가까이 됩니다. 연락처 제 연구실 전화번호 740-1105 그렇게 돼 있고요. 모바일 폰, 휴대폰입니다. 네. 이렇게 전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래서 연락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차, 다음 주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두 번째 주차 제2강은 생명체의 탄생. 우리 지구상에서 언제쯤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이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차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 시간인데 긴 시간 동안 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